네, 안녕하세요. 전산 시스템 기록 우수 사례 교육에서 욕구 사정 기록지를 담당하고 있는 동북케어 온맘터치 동탄점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욕구 사정은 언제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욕구 사정 작성 방법이고, 세 번째는 욕구 사정을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욕구 사정을 하기 전에 기초평가가 들어가는데, 기초평가에는 욕창, 낙상, 시스트, 욕구 사정이 있습니다. 기초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일을 포함하여 급여 개시 전에는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날짜를 확인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기초평가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성을 해야 하고 유예기간은 30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또는 해지 후 재계약을 할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욕구 변경이 있을 때 기초평가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등급 변경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하고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기초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욕구 사정은 평가 점수가 4점이 배정되어 있는 만큼 난이도는 극상이므로 작성자명, 검사 날짜, 합계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욕구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동탄점 수급자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별별 어르신이고 여성이시고 그리고 76세입니다. 독거이고 등급은 5등급에서 얼마 전에 4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병은 다음과 같이 많은 기저질환이 있고 저희 회사가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현재 연락하는 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낙상 위험도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 수급자의 경우 총점이 21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는 합계 점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해당되는 칸에 클릭을 하면 온맘터치 전사는 저절로 점수를 옆에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절로 합산이 돼서 하단에 합계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점이 실수를 줄여주고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욕구 사정은 총 신체, 질병, 인지, 의사소통, 영양, 가족 및 환경, 자원 이용, 주관적 욕구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항목은 평가에도 다 반영이 되므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수급자 정보에는 빈 공란이 없도록 다 기록을 해주시고요. 키와 몸무게도 꼭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신체 상태입니다. 각 항목마다 수급자에게 수행해 보도록 하고 수행 정도를 도형으로 표기합니다. 이 수급자는 대부분 세모로 부분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도형으로도 한눈에 파악이 되지만 저는 점수를 함께 기록해 놓습니다. X는 1점, 세모는 2점, 동그라미는 3점으로 점수를 계산하면 36점 만점에 27점, 75%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옷 벗고 입기에 세모를 표기한 경우 그 판단 근거를 척추 협착증과 무릎 관절, 손목,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어 옷 벗고 입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아까 보신 낙상 위험도 평가 점수를 함께 기록해 주시면 더욱 확실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 밑에는 판단 근거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기록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욕창 발생 위험 예측 도구입니다. 이분은 감각 인지에 손상이 없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여 총점 20점으로 욕창 발생 위험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참고로 질병 상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질병의 체크를 하고 하단에 다시 기록하여 줍니다. 과거 병력은 최소 1년 전의 질병을 적어주시고 현 진단명은 현재 진단받은 질병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폐암과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 항목이 없는 질병이면 그 관련된 항목, 호흡기계, 기타의 체크를 하시고 질병명에 폐암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한 질병에 대한 판단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질병은 언제 판정을 받았는지, 어떠한 질병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복용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욕창은 피부 질환의 한 종류라서 질병에 더 가까우므로 아까 검사한 욕창 위험도 점수를 함께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판단 근거에 따른 서비스 내용도 하단에 같이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재활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판단 근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수급자의 거부로 재활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호처치 상태인데요. 마찬가지로 수급자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재활이나 간호, 지역사회 자원은 관련이 없는 경우에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누락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꼭 해당 없음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지선별검사 시스트입니다. 시스트는 변별력을 구별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점수 합산도 온맘터치에서 저절로 이제 계산이 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 학벌에 대조해서 총점을 비교를 해가지고 인지 저하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선을 따라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린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욕구 사정에서 인지 상태입니다. 아까 시스트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점수가 낮은 항목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판단 근거도 기록을 해주었는데요. 3번의 계산력은 시스트 문항이 없으므로 따로 구두로 질문을 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어르신한테 100원짜리 10개에서 300원을 빼면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어르신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산력에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소통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칸에 체크를 하시고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간혹 어눌한 발음이 섞여 있는데요. 그 판단 근거를 밑에처럼 기록을 해줍니다. 틀니를 착용했을 때는 발음이 정확하나 잇몸 통증으로 주로 빼고 있어 어눌한 발음이 섞여 나온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영양 상태이고요. 치아가 불량이라 소화가 안 돼 식욕 저하까지 있어 다음과 같이 체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환경 상태입니다. 아까 프로필에 보신 것처럼 해당되는 거를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9번째 자원 이용 욕구에도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을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 병원 이름만 적으셔도 되지만 판단 근거에 그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적어두면은 응급 상황 시에 참고를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 10번째는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욕구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별로 욕구가 큰 것부터 적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급여 제공 계획이나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에는
온맘터치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그 항목별로 판단 근거와 서비스 계획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까 10번에 있는 욕구를 다시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면 더욱 완벽한 총평이 될 수 있습니다. 욕구 사정을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단기, 장기 목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 목표는 보통 유지 또는 예방을 위주로 목표를 세웠고요. 장기 목표는 개선 그리고 향상을 위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시간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르신의 신체, 정서, 일상생활, 그리고 개인활동, 지역자원 연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옷 갈아입기 도움이 필요해서 1일 1회 5분, 그리고 세면 및 지시 및 지켜보기 1일 1회 5분, 틀니 관리가 스스로 되지 않아서 틀니 관리를 1일 1회 5분으로 했고요. 몸 씻기 도움은 주 1회 정도 샤워를 하시므로 주 1회 한 번 하실 때 20분이 소요돼서 20분으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머리 감기는 대략 주 2회 정도 진행을 하시고요. 머리 감을 때 15분 정도 소요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15분으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손발톱 깎기의 경우에는 매주라고 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상시에 보면은 매주 손톱을 깎지 않으므로 여기에 필요시라고 표시를 해주고 한 번 다듬을 때 5분 정도 소요가 돼서 5분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 관리는 1일 1회 준비하는 시간 15분 정도 소요돼서 이렇게 15분으로 표기를 해주었고요. 일어나 앉을 때 도움은 필요시이니까 필요시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한 번 할 때 5분 정도 소요돼서 최소 시간이라 이렇게 5분으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축해서 이동을 할 때도 필요시 5분으로 기록을 해주었고요. 화장실 이동 및 사용하기에 도움을 줄 때도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5분 정도 소요가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약 복용도 매일 약 복용을 도와드려야 되므로 1일 1회 5분으로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서 지원은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벗 정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어서 1일 1회 40분으로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지원도 필요해서 취사 1일 1회 20분, 세탁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 2회 정도로 잡고 세탁물 넣고 돌리고 널고 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20분 정도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도는 1일 1회 20분으로 표기를 해주었고요. 장보기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서 필요시 60분으로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개인활동 지원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병원을 자주 가므로 병원 동행을 넣었고요. 필요할 때마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해서 대략 180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로 다양한 자원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자원 연계를 해드리고 약 60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임의용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 상태는 아까 욕구 사정에서 1번, 2번의 항목들을 간단하게 단축시켜서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향은 왼쪽에 있는 목표를 반영을 해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는 공단에서 나오는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 있는 급여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문 요양을 한다고 해서 방문 요양만 적어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가 적혀 있으면 그 내용까지 모두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계획은 방문 요양 저희는 주 5회에서 6회 180분 이상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욕구 사정에서 판단 근거에 따른 서비스 내용을 적었는데 그 기록한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기에 같이 적어주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가 완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